나는 항상 여행을 갈 때마다 이 작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닌다. 여행의 순간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번 여행도 마찬가지로 노트북을 넣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한 조용한 산골 마을이었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예약한 작은 펜션이 있었기 때문이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푸른 산림과 깔끔한 공기가 맞아주었고 온종일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 찌들었던 육신이 숨을 튼 느낌이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향하던 중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고 유독 신신당부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저녁에는 산 쪽으로 가지 마세요. 길이 험해서 위험합니다. 그때는 그저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경고라고 생각했다. 짐을 풀고 난 후 이리저리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바람도 살짝 거세졌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키며 노트북을 켜고 아까 찍었던 사진들을 둘러보았다. 사진 중 한 장이 유독 눈에 띄었다. 분명 앞마당에 서 있는 내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왼편 모퉁이에 뭔가 얼핏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확대해보니 나무 뒤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잠시 지나가던 마을 주민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찝찝했다. 그날 밤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라서 무슨 소린지 확인해 보고 싶었으나 두려움이 앞섰다.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침대에 눕는 순간 느끼지 말았어야 할 시선이 느껴졌다. 등이 오싹해지는 그 순간 방 창문 밖을 보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불현듯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신없이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지만 도무지 무엇이 부서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필사적으로 방 안을 둘러보다가 툭 하고 떨어진 노트북을 발견했다. 반쯤 열려있는 화면 너머로 아까 본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분명히 없었던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었다. 그림자 속 인물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섬뜩한 얼굴이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형상은 오래전 이 마을 전설에 나오는 영혼이라고 했다. 본래 이 마을 뒤편 숲에서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한 등산객이 있었다고 했다. 그 영혼이 아직 이곳을 방황하고 있다고, 그가 자신의 존재를 인증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산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그 뒤로 나는 여행을 가더라도 절대 도시를 벗어나지 않는다. 언제 다시 그 얼굴을 마주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전보다 더 조심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그 경험이 나의 안전을 지켜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끔씩 상상하게 된다. 그날 밤 창밖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나의 대학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는 당시 서울의 어느 오래된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하숙집은 역사가 깊고 겉모습만 봐도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혼자 공부하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게다가 하숙비도 저렴한 편이라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숙집으로 돌아가던 중 하숙집 앞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었지만 그때는 피곤함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 아무도 없는 텅 빈 방을 바라보곤 다시 공부에 집중했지만 그 기분은 쉽게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잠깐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숙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을 걷기로 결정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금 다녀간 것 같은 뒷목의 서늘함의 순간 멈칫했지만 곧 기분 탓이라며 문을 닫고 하숙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이곳저곳 벤치에 앉아 있는 연인들과 운동을 하는 사람들, 홀로 산책을 즐기는 노부부들이 전부였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하던 중 저 멀리서 긴 머리의 여성이 혼자서 나무 아래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우울한 표정으로 땅바닥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가려는데 순간 그녀가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지만 그 안에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이 저를 일순간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두려움 속에서 저는 무작정 뒷걸음질 치다가 공원의 입구까지 달려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까 그 자리에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숙집으로 돌아오면서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환각이었을 거야.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그러나 속으로 아무리 다짐해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잠이 들려던 순간 분명히 잠들려다 말고 들었는데 창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저를 잠에서 깨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꺼림칙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니 돌아서서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등 뒤
창문에서 무언가 살짝 스쳐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나는 순간 몸을 돌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 저는 누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줘. 너무나도 분명히 들린 그 목소리에 나는 온몸이 떨렸고 그대로 방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숙집 밖으로 나오니 다행히도 인적이 드문 거리에 몇몇 사람들의 불빛이 보였고 그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 들어가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공원의 이야기나 하숙집의 유령 이야기가 없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게 된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하숙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벽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이는 밤마다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느낀 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음을. 그날 이후 저는 그 하숙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죠. 여전히 그 밤의 일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하숙집이 아닌 좀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어느 날 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두려워 말고 열린 마음으로 그 존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녀는 단지 누군가의 이해와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을 것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야기는 주로 귀신, 미스터리한 사건, 기묘한 경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를 길게 풀어쓰겠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동네, 골목길로 얽혀있는 다세대 주택가의 주인공인 민수는 그저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민수는 최근에 이사온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살고 있는 곳은 할머니가 살던 옛집으로 가족들의 추억이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은 한동안 비어 있었고 민수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다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밤, 민수는 잠을 자던 중이면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때때로 낡은 집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하고 빈번하게 들렸습니다. 밤중에 흘러나오는 발소리는 집을 나가는 듯하거나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서늘한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발소리를 확실히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리는 부엌 쪽에서 멈췄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가자 불이 꺼진 부엌 한켠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불을 켜려 했으나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그림자는 뒤돌아보았고 민수는 그제서야 자신의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셨고 이내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어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께서는 생전에 너를 많이 걱정하셨으니까 아마 널 보러 오신 것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그 후로도 가끔씩 밤중에 발소리가 들리면 할머니의 존재를 느끼곤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더 이상 발소리가 아닌 가끔씩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면 할머니가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자장가였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많은 밤에 들려왔고 민수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수는 다시 어머니와 상의했고 어머니는 한 가지 사실을 꺼내놓았습니다. 사실 할머니 유품 중에 그 자장가가 녹음된 걸 발견했었어. 너도 알고 있겠지만 할머니가 너 어릴 때 자주 불러주셨잖니. 너도 그걸 좋아했다고 하더라.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넋두리로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할머니가 즐겨 앉으셨던 흔들의자 옆 서랍장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서랍에는 옛 사진들과 함께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켜보니 그저 빈 카세트였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쉰 뒤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민수가 잠들기 직전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장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놀라서 다시 녹음기를 확인해 보았으나 그저 흰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더욱 이상한 경험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귀가할 때마다 집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누군가가 민수 대신 집을 정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점점 할머니의 존재감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의 웃음소리마저 들린 듯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서는 오히려 민수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수는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관심과 애정의 표현임을 깨닫게 되었고 집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조용히 고마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수는 할머니의 따뜻함과 그리움을 더욱 깊이 느끼며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추억과 정서가 깃든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민수는 이전과 다르게 아주 평온한 분위기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고 모든 것이 깨어진 환상처럼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민수는 그저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난 것이라 믿고 이 모든 경험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